안녕하세요. 기대온 앱솔루션입니다. 일보노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보노트는 모든 서비스가 독립 서비스로 회사마다 하나의 일보노트 솔루션을 세팅하여 제공해 드리는 안전한, 보안적으로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전용 도메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받으신 전용 도메인을 주소창에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창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스케줄러라는 첫 화면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늘의 현황, 이달의 현황, 지난달의 현황, 그리고 달력 형태의 통계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보노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실이 자신의 장부를 관리하고 장부 관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자동 완성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보관리에서 노무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업체의 현장, 업체와 현장 또는 단독 현장을 입력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직종까지 입력하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노무자 현장을 일보에 가서 어떤 노무자가 어느 현장에서 어떤 직종으로 또는 얼마짜리 일을 했다 라는 장부를 기록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하시게 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청구서들의 자동 완성, 그리고 우리 인력사무실 직업소개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각종 서식들, 직업소개대장, 구인접수대장, 취업실적보고서 등의 문서들이 자동 완성되고요. 일보 통계를 통해 수급은 얼마나 했는지, 지급은 정상적으로 하였는지 자세하게 내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간 통계부터 현장별 통계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을 위해서 노무자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보관리에 노무자 관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노무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노무자 관리 화면에 신규 노무자 등록하기, 이곳에 입력칸에 노무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노무자 등록 버튼 클릭해 주시면 간단히 입력하실 수 있고요. 노무자를 등록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여러 명의 노무자를 만들고 한 번에 일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한 노무자를 클릭하시고 상세 화면으로 진입하시면 노무자의 신분증, 이수증, 그리고 서명 이미지까지 관리할 수 있고요. 노무자의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무자의 최근 근로 내역까지, 해당 노무자의 근로 내역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각종 서식들도 이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자 신분증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셨거나 스캔한 이미지 파일 선택을 통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이수증도 선택해 주시고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분증이 업로드가 됩니다. 만약에 스캔하셨거나 사진 촬영하신 부분이 지금 이 이미지처럼 여백이 없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하나, 혹시 신분증 외에 여백들이 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편집 화면에서 남기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 그리고 저장하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백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름 옆에 간략 메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이곳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나중에 알아보기 편하고요.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입력 후에 검증을 통해서 정상적인 주민등록 번호인지 또는 이미 등록된 노무자인지 간단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만 나이와 현재 나이도 간단히 보실 수 있고요. 국적을 외국인으로 선택할 경우에 비자나 체류 만료일을 기록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인 경우에 체류 만료일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지났다. 일보를 입력할 때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노무자는 일보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 노무자 중복 예외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니까요. 상세한 것은 이용하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로 하고, 다음은 업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정보관리에 업체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업체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업체를 추가하는 방법도 노무자를 등록할 때와 동일합니다. 업체명 입력해 주시고 업체 등록해 주시면 간단히 추가되는데, 업체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이쪽 좌측에는 업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측에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노트는 업체와 현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회사가 되고요. 현장은 회사가 운영하는 현장들이 됩니다. 현장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현장 추가 방법도 같습니다. 현장 추가하기 입력칸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현장을 등록해 주시면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개인 거래를 하거나 한 군데 현장을 그냥 타겟으로 일보 그 문서 우리들의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정보관리에 현장관리에 가셔서 간단하게 현장만 추가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등록한 현장들도 그리고 단독으로 등록한 현장들도 현장 관리에서 모든 현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업체가 있는 현장이다. 그럴 때는 여기 업체 칸에 이름이 보이고요. 업체가 없이 단독 현장이다 할 때는 업체명 칸은 비어져 있습니다. 현장 칸도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현장에 대한 상세한 기본 정보들과 설정들을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공제 이 부분은 이 현장은 고용보험은 사용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우리가 공제 안 하는 데다. 계산값을 안 보겠다. 이런 설정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자, 업체 또는 아니면 단독 현장 등록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직종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직종을 미리 넣어 놓을 수 있는데요. 목수, 단가, 수수료 이렇게 해서 미리 넣어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밑에는 지금 12만 원에 대한 각종 세액들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계산값을 보여주고요. 수수료가 다르다. 그럴 때는 수수료를 입력해 주시면 그 수수료로 입력이 되고요. 이걸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등록되는데 기본값은 10%입니다. 10%이고요. 기본값을 만약에 바꾸겠다 할 때는 여기 내 업체 관리, 정보 관리에 일본노트 설정 가시면 기본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곳도 있습니다. 4대 보험 요율도 설정하는 곳이 있고요. 노무자 중복 입력을 제어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부분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자 발송 또는 현장에게 청구서 이메일 발송 하는 기능들의 설정들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이용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직종 관리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고요. 수정하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클릭하시고 변경하거나 엔터키 눌러주시면 간단히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노무자, 현장, 업체의 현장 또는 단독 현장 그리고 직종까지 필요하다면 입력하시는 거고요. 직종은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단가만 필요하시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보를 이제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보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일, 며칠자의 일보를 작성할 건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보 관리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오늘입니다. 여기에서 일보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이 날짜가 포함된 한 줄이 보여집니다. 일보 추가 통해서 오늘 3명 나갔다. 그럼 이렇게 3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노무자 칸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름을 검색합니다. 검색과 선택 입력이 동시에 일어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색 입력 방식이라고 명하고 있고요. 선택하시고 저장. 등록된 노무자가 이름을 클릭할수록 간단히 나타납니다. 저장. 네, 이렇게 간단히 입력하실 수 있고 현장을 그 다음에 선택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현장을 선택해 줄 경우에 이렇게 현장 구분선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해당 현장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 현장의 업체는 어디인지 송출장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PDF로 출력해서 인쇄하셔도 되고 바로 인쇄 버튼 눌러서 프린터기로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직종, 김삿갓의 대전시 현장에서 일한 직종 만약에 조공으로 일을 했다. 조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직종관리에서 입력해 놓기를 13만원에 수수료 13,000원 입력해 놓은 대로 직종을 넣으면 단가와 수수료가 자동으로 따라오고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두 사람을 한 번에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했다. 한 번에 2명을 정리한 거고요. 현장 구분선 앞에 있는 네모칸 체크 선택해 주시면 현장의 노무자들이 다 선택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직종으로 일을 했다
하면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이번엔 단가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10% 하여서 지급 예정 금액까지 표시가 됩니다. 일보 관리 화면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은 이곳에 있는 사용 설정, 정렬 기능인데요. 정렬은 내가 필요한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변경하는 기능이고요. 1일 기준 출력 일수 클릭해 주시면 이름 앞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숫자는 한 달, 매달의 1일부터 해당 현장에서 이 노무자가 몇 번, 며칠 근무를 했는가를 숫자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은 기산일 기준 출력 일수 표시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아까 1일 기준 출력 일수 옆으로 플러스 며칠 이렇게 나오는데요. 플러스를 구분선으로 뒤에 있는 숫자는 기산일 기준입니다. 해당 현장의 노무자가 만약에 1월 13일에 처음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노무자는 1월 13일부터 다음 달 2월 12일까지를 한 달로 카운트를 해서 이 노무자가 기산일 기준 한 달 단위로 이 현장에서 며칠째 근무를 했는가 카운트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공제 표시 기능인데요. 공제 표시 기능을 ON 하면 이쪽에 이렇게 공제 합계라는 칸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이 해당 노무자 인건비에 대해서 사대보험, 가근세, 주민세, 기타 세액들을 포함해서 공제액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될 거고 그 공제액을 뺀 지급 예정에서 그 공제액을 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된다라는 계산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입력값이 아니고 단순히 정말 참고하시라는 계산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공제액을 표시해주는 기능은 그 요율의 그 기준은 정보관리 일보 노트 설정에 가시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요율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단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루 단가를 기준으로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고요. 사실 이 세액은 전문적으로 보자면 한 달 단위 노무 신고를 할 때 해당 현장에서 건설 현장일 경우는 7일 초과, 산업 현장일 경우는 19일 초과 기준으로 이 노무자의 공제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표시해 드리는 거고요. 입금 표시라는 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입금 표시 구분을 켜보면 이 끝에 입금이라는 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장부를 작성했던 노무자 어떤 현장에 얼마 그리고 수수료 빼고 얼마 여기 지급까지는 나와 현장과 노무자의 일과 수수료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입금은 우리가 업체한테 입금이 정확히 받았다, 수금이 되었다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한마디로 13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노무자한테 11만 7천 원을 지급했지만 우리는 현장에게 13만 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13만 원을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후에 일보 통계, 일보 입금 내역에서 현장별 수금, 미수금 단위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보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 정도 기록하시는 것을 할 줄 아시면 기록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편의 기능, 복사 기능, 한마디로 이 노무자들이 내일도 같은 현장으로 일을 가요. 그럴 경우에는 일보 복사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기본적으로 오늘의 다음 날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복사하고 싶은 날이 다른 날이다 할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곳에 복사하기 클릭해 주시면 해당 날짜로 일보가 이동되고 복사해서 등록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보 추가 누르고 노무자 선택해서 넣고 현장 넣고 직종 넣고 하는 일이 익숙해지면 빠르겠지만 아침이나 혹은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저희가 배치일보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배치일보라는 기능은요, 일보 관리에서 배치 날짜 우측에 있는 현장 노무자 배치일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일보의 화면이 변하는데요. 이곳에서 다시 또 일보 관리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사용 방법을 위해서 빈 날짜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일 제가 와서 노무자 배치일보 누르고 현장 인원수 추가하기 라는 칸에서 현장을 오늘 대전시 현장 3명, 세종시 현장 2명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현장, 몇 명, 이름 칸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곳에 클릭하시고 노무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고 조금 팁을 드리면 키보드에 탭키가 있습니다. 비읍키 왼쪽에 있는 탭키인데요. 탭키를 클릭하시면 옆 칸으로 커서가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노무자 선택, 탭, 노무자 선택, 탭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력해서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배치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고침하거나 페이지 이동하면 저장이 안 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노무자 배치 저장하기 클릭하고 그러면 입력이 된 거고요. 다시 일보 관리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보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일보 관리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우리가 추가 이름 현장 선택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름 현장까지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돈을 입력하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선택하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직종이 있다. 그럼 직종 선택 저장 또는 돈으로 입력해야지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끝나고요. 만약에 업무를 오늘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비가 와서 반나절밖에 못 하고 왔다. 그럴 때는 공수도 직관적으로 클릭하시고 0.5 변경 엔터. 네, 이렇게 수수료도 변경을 하고 싶다. 클릭하시고 입력하시고 엔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정하실 수 있고요. 노무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 예정, 미지급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일을 하고 와서 노무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노무비를 줬다. 클릭하시고 자동으로 지급 예정 금액이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그럼 엔터. 이렇게 주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한 팀이 와서 미리 다 지급을 하고 시스템 정리를 하실 때는 다 선택하시고 선택 지급이라는 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 지급 처리됩니다.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금에 대한 것도 입금 확인, 입금 취소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현장 노무자 배치 일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단가만 입력하면 마무리되는 간단한 입력 방식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세적인 것 그리고 노무자 만약에 이름 앞에 숫자들이 안 보인다 그럴 때는 꼭 여기 출력일수 또는 기산일 기준 출력일수 표시 필요하신 걸 눌러주시면 나타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무자들이 일을 한 우리 업무에 대한 일보를 기록하는 기능이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일보를 기록하신 후에 월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원하는 때 우리가 이제 청구서, 노임대장, 신분증 통치합 이런 업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청구서 관리에 와서 청구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단위로 일단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장, 내가 청구서 필요한 날짜가 1일에서 말일 한 달. 그리고 현장 청구서 생성하기 라는 걸 눌러주시면 현장의 청구서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업체 밑에 현장들이 있었잖아요. 업체 기준의 단위, 모든 현장의 청구서 한 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업체 청구서 생성하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구서를 생성하신 후에 청구서 목록 나타난 것을 누르고 들어가서 청구서에 대한 청구 금액, 일자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1번 엑셀 파일 생성하기, 청구서 앞면 생성하기 버튼에서 생성을 하면 다운로드 2번에 다운로드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엑셀 파일을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이 자동 완성되고요. 청구서는 노무비 전체 항목에 대한 개요입니다. 내 업체 정보, 내가 입금받을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요. 현장 정보 그리고 토탈 근무 현황과 금액 이것을 표시해주는 갑지가 되고요. 요거 말고 노임대장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류입니다. 명세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파일들은 엑셀 파일로 자동 완성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편집하셔서 수정하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름, 주민번호 요것들은 노무자 관리에서 입력하시면 다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공수, 근로 현황, 그리고 금액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간단한 서류가 정말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 청구서 하나 만드는데 5분 정도 충분히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활용하시면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있는 명세서 8일, 20일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노무자 계좌 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라고 있는 요 회색 버튼 2개, 요것들은요 하나 다운 받아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아까 명세서랑 조금 다른 점이 요 옆에 공제 내역이라는 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용하시는 일본노트를 이용하시는 사장님들께서 현장과의 거래 관계에서 제외되는 공제액들, 왜 이 정도 제외됐지? 라는 걸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공제의 금액을 판단하는 요율의 기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본노트 설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엑셀 파일들을 생성하시고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신분증 3번 신분증 출력하기, 이곳에서 아까 명세서에 있는 명단 이 4명에 대해서 신분증을 간단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요. 모두 인쇄는 A4 용지에 가득하게 표시하는데요. 신분증 이미지 6개가 A4 용지 한 장에 들어가고요. 개별 인쇄는 한 사람당 한 장 을 사용해서 인쇄하게 됩니다. 신분증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터기에서 바로 인쇄하실 수 있고요. PDF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미지라고 나오는 건 아까 노무자 관리에서 우리가 신분증 이미지를 다 안 넣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네요. 노무자 관리에서 신분증, 이수증 이미지 넣어 놓으시면 다 표시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바로가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임장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시면 문서관리에 노임수령 위임 동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곳에서 자동으로 선택까지 다 되어 있고요. 노무자 필요한 엑셀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임수령 위임 동의서 엑셀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완성된 서식의 문서를 바로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전화번호 포함 문서가 또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서명 포함이라는 엑셀과 PDF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다 인쇄되고 서명칸에 서명까지 찍혀서 나오는 사본 위임장이 되는데요. 사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무자의 서명은 노무자 관리, 요 서명 이미지,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서명 이미지가 찍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기 위해서 서명하기는 이렇게 창이 떠서 마우스로 이렇게 서명하는 기능이지만, 이미지 파일, 서명을 받은 스캔한 이미지를 이 신분증 넣듯이 파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서명하기 주소 복사를 클릭해서 그럼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컴퓨터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거 활용하셔서 노무자에게 보내면 노무자가 해당 링크 클릭하면 서명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이런 창이 나타나고 직접 스마트폰에서 터치로 서명하고 저장하면 이곳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위임장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5번 발급, 청구서 입금 내역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이렇게 하루 단위 입금에 대한 것도 기록을 했지만, 청구서 단위로 우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총액을 한 번에 입금을 받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발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밑에 이렇게 청구서 입금 내역이라는 칸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입금, 내가 90만원 받았고 오늘 등록해 주시고, 만약에 4만원은 세액으로 처리하기로 우리가 얘기가 됐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입금 90만원, 세금 처리 4만원 해서 이제 미수금 0원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총액을 이렇게 우리가 기능을 제작한 이유는,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분할로 들어오거나 짬짬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앞서서 설명드린 일보 관리에서 입금을 정산해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입금이 끝나면 꼭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6번 일보 입금, 일괄 입금 처리, 요겁니다. 요거 처리해 주시면 여기 요 입력한 여기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입금 받은 걸로 정산이 다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발급을 사용하실 때는 6번을 꼭 참고해 주시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명세서, 소개요금 전용 거래명세서, 구인 접수 대장이라는 이런 기타 서류들은 나중에 후에 필요하실 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각종 서식이고요. 요거 이렇게 항상 다운로드 파일 받아서 서명하시고 신분증 PDF 받아서 직접 서류를 현장에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통해 전달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요것들을 이렇게 생성해 두시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요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의 일본어트 설정에서 이메일 발송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네이버 메일 계정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요것들을 참고해서 설정해 주시면 청구서에서 바로 이메일 주소, 현장 담당자 현장 관리에서 이곳에 이메일을 입력해 두시면 청구서 관리에서도 바로 여기 클릭 통해서 이렇게 바로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입력해서 발송하게 하면 발송이 되고요. 발송된 이메일에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발송 시간으로부터 3일간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발송했을 경우에는 바로 다른 이메일로 발송하시거나 아니면 이 청구서를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노트를 사용하시면 편리한 것은 노무자 관리, 데이터 관리가 되고요. 현장에 대한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일보가 기록돼서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현장 단위, 어떤 현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 노무자 단위, 어떤 노무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현장별 통계, 기간별 통계, 그리고 미수와 수금에 대한 내용, 지급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더 편리한 것은 이 앞에 카운터를 통해서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7일 이상, 19일 이상 노무자의 출력 관리,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혹은 홍길동 씨가 정말 일을 했는데 이분이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이 현장에 신고하면 안 돼서 대체 정리가 필요하실 때는 이 대체칸 사용해서 이곳에 다른 노무자를 입력하시면 서류는 대체자로 출력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노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 소식, 이 상단에 보이시는 업데이트 소식과 처음 화면에 이렇게 배너를 통해서 각종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필요한 아이디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